안녕하세요. 디모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자결제의 필요성과 주요 기능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자결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전자결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한이라는 문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품위서나 기한서 형태로 기관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계획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웍스에서는 전자결제 탭에 세문서 작성하기를 통해서 기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한을 작성할 때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전자결제에는 기한상신, 수신, 회람, 대결, 후열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한서를 실제 작성하다 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한상신은 최초로 작성된 기한을 기한자가 결제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작성된 문서를 바로 상신하지 않을 경우 디웍스에서는 저장하기를 통해 추후 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서는 기한 시 문서의 기한자부터 최종 결제자까지의 결제 과정을 말하며 결제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한자는 검토, 합의, 결제에 대한 권한을 지정하여 기한 문서를 상신하게 됩니다. 합의는 무엇일까요? 합의는 기한자와 합의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위 결제권자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차합의, 병렬합의가 있는데요. 순차합의는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첫 번째 합의자가 합의한 이후 기한이 두 번째 합의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한자 김 대리가 이 과장과 박 차장을 순차합의로 두고 최 부장을 최종 결제자로 두었을 경우 상신된 기한서는 이 과장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순차적으로 박 차장에게 합의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렬합의는 어떨까요? 병렬합의는 순차합의와 다르게 합의 순서에 있는 모든 합의자의 합의가 완료된 이후 다음 결제자에게 순서가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와 같이 예를 들면 기한자 김 대리가 이 과장과 박 차장을 이번에는 병렬합의로 두고 최 부장을 최종 결제자로 두었을 경우 기한서는 이 과장과 박 차장에게 동시 전달되고 두 사람 모두의 합의가 진행된 경우 최 부장에게 결제권이 전달됩니다. 회람 참조는 결제하는 결제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해당 기한을 공유하는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회람은 결정된 문서를 알아야 할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경우, 참조는 결정된 문서를 참고해야 할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결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정결권을 가진 사람은 상위 결제자가 결제를 하지 않아도 해당 문서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최종 결제자까지 결제가 필요하지 않은 문서의 경우 정결을 이용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후열, 대결 등이 있는데요. 후열은 후에 열람하는 것으로 기존의 결제권자에서 기한이 완료된 이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최종 결제권자를 제외한 모든 결제자는 모두 후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한자가 기존에 이 과장, 박 차장, 최 부장 순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면 최종 결제자인 최 부장을 제외한 이 과장과 박 차장은 후열 처리가 가능하며 이들은 모든 결제가 완료된 후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대결은 기존 결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디웍스에서는 대결자 지정을 통해 자리에 오랜 기간 부재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대결자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결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웍스에서 어떻게 전자결제를 활용하는지 데모 시험과 설명을 통해 더 깊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할 예정이니 곧 준비될 3편도 기대해 주세요.